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인의 서울 강남 아파트 대량 매수 의혹을 다룬 일부 경제매체 보도를 명백한 허위 기사라고 비판하며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특정 경제매체 보도를 거론하며 중국인 서울 강남 아파트 944채 기습 매수라는 내용의 영상 기사를 냈다가 삭제했다며 확인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강남구 집합건물 중국인 매수자는 5명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앞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모두 592명이고 이 가운데 중국인은 218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남구 중국인 매수자는 5명에 그쳐 강남 아파트 싹쓸이라는 보도 내용과는 차이가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도에 대해 혐중 선동 재료로 사용될 수 있게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뉴스로 추정된다며 언론이 혐중을 부추겨 나라와 국민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지요 라고 덧붙이며 허위 왜곡 보도에 대한 강경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내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던데 제가 국무회의 방에도 올려놨잖아요. 이번에 보다 내가 참 기가 차서 그냥 보다 중간에 말아버렸는데 이번에 비거주 1주택 소유자들도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네. 그리고 우리가 발표하는 시점으로부터 2년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2년 동안은 입주를 좀 늦게 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이래놨더니 그게 세입자들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침해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던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상 아니 그건 당연히 세입자의 권리고 2년 지나도록 아직 기간이 갱신을 하게 되면 세입자 살 사람이 못 사겠지. 예, 그렇습니다. 세입자 동의를 안 하면. 동의를 해야 줄일 수가 있는 거지. 세입자의 갱신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런데 보장된 무슨 기사를 그렇게 가짜로 조작질을 했었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그 보도 해명 자료를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언론중재위에 지금 네, 그런 건 엄정하게 대응하세요. 가짜뉴스라고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내가 보기엔 내용을 써놓은 걸 보니까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몰라서 무식해서 그래 쓴 게 아니고 알면서도 왜곡을 해가지고 2년 안에 다 쫓겨나야 된다 세입자가 이따위로 써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사들을 그런 식으로 써서 국정을 폄훼를 합니까? 왜 그러는가 모르겠어. 부동산 투기하는 집단인가. 제가 봐도 아주 그럴싸하게 써놨었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보면 전혀 안 그럴싸해. 네. 명백한 조작 왜곡이라서. 어쨌든 그런 이 국가 정책을 왜곡하고 호도해가지고 뭔가 다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경향들이 일부 있어요. 특히 부동산 투기는 그래요. 부동산과 관계된 데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부동산 투기에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많아가지고 거기 매달리는 집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고. 며칠 전에도 그 매물이 나왔는데 그거를 중국인들이 다 금매를 다 중국인은 그런 매체인가 샀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이었다면서요. 완전 거짓말입니다. 그 왜 그런 식의 거짓말 기사를 쓴 거예요, 도대체? 통계 자료를 자세히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게 외국인 총거래량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국 현금증 뭐 이런 거 유발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어떻게 그 법무부에서 보면 그건 처벌 대상 아닙니까? 명백하게 가짜 뉴스 쓰는 거? 처벌 조항 없나요? 네, 그 점에 대해서 뭐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좀 기존에는 명예훼손과 뭐 모욕 등 기존 형법으로 처벌을 해 왔었는데요. 가짜 뉴스 대응 관련해서는 그것을 처벌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상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작년 가을에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그건 이제 배상에 관한 거고 형사처벌은 그 전기통신사업법인가 뭐 거기에 그 가짜 뉴스, 가짜 정보를 흘려가지고 공공의 질서에 뭐 피해를 입히거나 이러면 처벌하게. 옛날에 그냥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다 위헌 판결이 났고, 그걸 내가 알기로는 법률 개정을 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명백하게 언론이라는 기사라는 이름으로 허위를 유포해서
정책 혼선을 주는 건 처벌할 수 있지 않나? 아니, 뭐 검토 한번 해봐 주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 민정 네네. 예, 말씀 주신 대로 그 전기통신법이 개정이 돼서 가짜 뉴스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득을 취하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해서 그걸 통해서 경제적 이득까지 얻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간 점잖아 보이는 그 지면 기사, 인터넷 기사를 쓰는 것 자체는 처벌하기 어렵겠네요. 그 영리 그렇습니다. 그게 영리를 얻을 경우에 한해서 이제 처벌하게 돼 있고 그 외에 이제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있을 때는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정책을 왜곡 조작하는 가짜 기사를 쓰는 경우는 처벌하기가 당장 쉽지는 않겠네요. 하여튼 그 관련 부처들이 네. 저 정정보도 청구를 하든지 뭐 반론보도 청구를 하든지 해서 이런 건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세요. 그냥 나중에서도 한참 지난 다음에 그러면 그 제목 고쳐줄게 이래가지고 또 대충 넘어가잖아요. 그 저희 직원들이 아주 굉장히 어렵게 만든 정책을 한순간에 망가뜨리는 거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고민해서 만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기사 중에 맨날 막 바뀐다. 뭘 바뀌기는 똑같은 거죠. 물론 이 발표하는 시점부터 2년을 허용해 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번에 다주택자는 그때로부터 예. 하니까 3개월 편차가 생겼나 본데 그거 똑같은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그 부분도 해명 같이 했습니다. 예. 하여튼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책 결정해서 해놓으면 그걸 이상하게 왜곡 조작 보도해가지고 혼선 일으키고 또 시장에 아주 나쁜 신호 주고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네, 다음 하십시다.